네, 사랑하고 존경하는 우리 캔사스 시티의 우리 임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너무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인균 목사님을 통해서 여러분의 소식을 조금 들었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매주 모여서 또 영상으로 서로 신앙을 쉐어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계신다는 것 듣고 감사를 드립니다. 더욱더 감사한 것은 이 불초한 사람을 또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우리 실버 선교에 대한 소개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또 감사한 것은 그쪽에 계신 분들이 정말 열심히들 신앙생활 잘하고 계신다는 것, 그 소식을 들으니 또 반갑고요. 또 한인 회장님을 비롯한 여러분들이 또 거기에 임원으로 계시면서 활동을 많이 하신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우리 실버 선교회를 맡은 것은 지금부터 거의 20년 이제 돼갑니다. 미국에서입니다. 그리고 한국에서 저는 고등학교, 서울에서 고등학교 영어 선생을 했어요. 영어 선생을 30년 했습니다. 마지막 떠난 학교가 망우동에 있는 회원여고, 좋은 학교죠. 회원여자고등학교에서 17년 있다가 선교 가기 위해서 조퇴를 했습니다. 은퇴했죠. 그러고 이제 선교를 나갔습니다. 제가 신앙생활을 한 가장 중요한 것은 남서울교회라고 있어요. 반포에. 그 남서울교회 홍정길 목사님을 만나고서부터입니다. 그리고 그분을 만난 것은 CCC에서 만났어요. 제가 CCC에서 그때는 선생을 했기 때문에 풀타임 간사를 못하고 협동 간사를 했는데, 그 간사 역할을 할 때 그때 홍정길 목사님이 전국 총무 간사를 하셨어요. 바로 김중곤 목사님 바로 밑에서 총무 간사 하시면서 우리를 케어해 주셨죠. 그때 이제 김중곤 목사님 물론 신앙도 많이 저희들이 배웠지만 홍정일 목사님의 영향이 제일 크죠. 제가 홍정일 목사님 교회에서 평신도로 들어가서 거리 집사, 안수 집사, 장로. 그래서 저는 남솔교회 장로입니다. 저는 누가 저보고 물으면 저 장로입니다 이렇게 말해요. 어떤 분들이 옛날 분들이 저를 볼 때 장로님 하면 저는 너무 반가워요. 왜냐하면 그분들은 올드 페이스니까. 올드 페이스죠. 그러니까 장로님 하면 그렇게 반가워요. 목사님 또는 제가 이제 선교 박사 그런 거 했으니까 이제 박사님 어쩌고 해도 그거는 좀 멀어요, 거리가. 저한테 그냥 장로님 하면 그렇게 반가워요. 어떤 분은 외국에서 만나면요, 저를 꽉 끌어안으면서 막 울어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꼭 친정아버지 만난 것 같다고. 울고 그래 적도 여러 번 있고, 또 여기 코스타리카에 있는 유닉스 선교사님 네 분, 그분들은 우리 코스타리카 실버 선교회 선교센터장을 지금 하고 계세요. 두 분이. 그분도 남들 출신인데 처음 만났을 때 식당 앞에 차 주차한 데서 그냥 붙잡고 한참 울어가지고 참 너무 그렇게 감격스러운 게, 장로 때 저를 그렇게들 좋아했고 참 서로 신앙 교제를 했어요. 여러분께서 장로님들이 많으실 텐데 장로님 대단한 겁니다. 목사나 선교사보다도 장로님이 훨씬 좋아요. 그리고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일을 제일 많이 했을 때는요, 남솔교회 안수 집사 때입니다. 그걸 잊지 못해요. 안수 집사 때는 남솔교회는 각 위원회의 총무를 맡습니다. 제가 전도위원회 총무를 맡고 선교위원회 총무를 맡고 그러다가 장로가 됐거든요. 그런데 그 총무 때 제일 열심히 했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서 안수 집사님이 계시면 지금 일할 때입니다. 제일 열심히들 일하시고. 또 장로님 계시면 그 장로님 보통이 아니니까 그 장로님 그 삶을 참으로 하나님 앞에서 멋지게 사시기 바랍니다. 제가 요즘에 이제 성경 일독을 하면서
한 달 동안에 일독을 하기 위해서 열심히 책을 읽는데 그 성경 읽으면 구약에서 그 각 지역의 장로들 그분들을 그렇게 여러 번 등장시키고 그분들이 지도자로 그렇게 많이 활용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장로는 참 중요하니까 우리 장로님을 비롯해서 모든 분들이 참 장로 역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제가 오늘 맡은 주제가 실버 선교회를 좀 소개해달라는 부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실버 선교에 대한 연역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실버 선교회는 미주에서 시작한 자생적으로 시작한 평신도 운동으로 시작했습니다. 1999년 2월 달에 그 펠로십 교회라고 시카고에 있어요. 지금은 김영균 목사님이 담임을 하고 계신데 그 김영균 목사님 밑에 있는 장로님 몇 분이 찾아갔어요. 담임 목사를. 그래가지고 당회실에 가서 목사님이 목회학 박사인데 우리한테 좀 죄송합니다. 선교학 박사인데 우리한테 좀 선교를 가르쳐 주십시오. 선교는 하고 싶어도 몰라서 못합니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담임 목사님이 이제 가장 중요한 데를 딱 지적받은 거죠. 당신이 선교학 박사면 성도들한테 선교 좀 가르치지 왜 지금까지 한 번도 안 가르치냐 이거나 똑같은 거거든요. 그 담임 목사님이 찌르니까 그러면 배우셔야죠. 그러면 가르쳐 주십시오. 그럼 사람을 모십시오. 그래서 사람들이 모인 것이 그때 교회 장로들 대여섯 분이 모였어요. 그래가지고 교회에서 선교에 대해서 공부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게 1회입니다. 그게. 그리고 우리들끼리만 하기는 좀 이건 너무 아깝다. 그러면 우리 교회 안에 집사들도 있고 이평신도 있는데 선교를 배우고 싶은 사람들을 다 모아가지고 계속 해주십시오. 해가지고 코스를 펠로십 교회 성도들을 대상으로 해서 2회를 한 겁니다. 그리고 났는데 거기 있는 최상득 선교사라고 지금은 과테말라 깨살떼넨코에 가 있는 우리 실버 선교 1호 파송 선교사인데 그분이 이제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이거 우리 교회만 하면 안 됩니다. 이 시카고 지역에 친구들 장로들이 많은데 이 사람들 불러다 같이 하십시다 하니까 그렇게 하시죠. 그래가지고 3기 때부터는 시카고에 있는 장로들 각 교회 장로들한테 서로 알고 친구들이니까 연락해서 이분들이 모여서 3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4기, 5기를 하는데 5기 때 저를 불렀어요. 저를 불렀는데 그때 제가 이제 저쪽 리버티 신학교에서 목회학 박사 맞춰가지고 떠날 때 됐는데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그러면 달라스로 가는 길에 거기 들려서 그러면 하루 저녁이 2시간이니까 2시간 강의라고 떠나겠습니다. 해가지고 강의 날짜 받고 그래서 제가 리버티 신학교에서 공부할 때에 타고 있던 아들이 준 차를 가지고 시카고를 갔죠. 시카고 가가지고 첫 강의니까 이제 강의를 저녁에 모이니까 2시간 했는데 강의가 딱 끝나니까 그 최상득 장로 그 교회에서는 수석 장로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 수석 장로하고 그 다음에 김영균 담임 목사님이 저보고 좀 가서 얘기 좀 하자 그러면서 그 담임 목사님 방으로 데려가는 거예요. 담임 목사님 방에 갔더니 딱 앉자마자 저한테 한 소리가 선교사님 우리 그때는 실버 선교회라는 말을 안 붙였어요. 그냥 그 시니어들이 모임이라는 건데 이 모임에 그 책임을 져가지고 이 선교회를 좀 끌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교육을 계속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아니 이제까지 그러면 담당자가 없었습니까? 했더니 2분이 있었대요. 이장호 선교사하고 또 지금 교수를 하고 있는 안 교수하고 안점식이라고 2분이 했는데 아무래도 이거는 누가 전담을 해야지 파타임 해가지고 안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보고 이걸 전담하라는 거예요. 그 당시 저는 태국에서 국제학교 교장을 하고 있었고 그때 제 책을 보시면 이제 책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우리 저기
오인균 목사님이 가지고 계세요. 이 어, 실버드의 도전이라는 책인데 이 책이 좀 두껍습니다. 이렇게 두껍고 책 내용은 뭐 우리 저 오인균 목사님이 읽으시니까 보실 거지만 이게 페이지가 많아요. 페이지가 대충 444페이지 뒤에 사진 빼고 뭐 빼고 다 그래서 444페이지인데 이분들이 저보고 이제 그러는 거예요. 두 분이 이 실버 선교 맡아달래. 그래서 저 안 됩니다. 저는 지금 태국의 그 국제학교 교장이고 아직 사임을 안 했는데 그때 제가 그 리버티 간 이유는 이 책에 그래서 자세히 내용이 있기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고 이제 좀 안식년 이때 동안 8년 동안 못했으니까 안식년도 할 겸해서 미국 가서 공부하겠다고 해서 와서 공부하고 있는 건데 이제 돌아가면 학교 아직도 내가 교장이고 만약에 교장을 못하게 되면 인수인계도 하고 이래야 되니까 나 기다리지 마십시오. 저는 돌아갑니다. 하고 이제 거절하고 나오는데 그 최상덕 선교사가 그 당시엔 장로죠. 장로님이 나보고 저희들 문을 열어놓고 올 때까지 문 안 닫고 기다릴 테니까 갔다가 태국 가서 조금이라도 하나님이 미국으로 가서 이 선교회를 맡으라는 그런 사인이 있으면 오십시오 이거예요. 자기들은 그냥 제가 올 때까지 기다리겠대요. 그래서 하여튼 뭐 그러고 인사하고 이제 돌아갔어요. 돌아갔더니 그 새로 이제 교장 온 사람이 내가 갔더니 저는 뭐 처음 보니까 왜 왔느냐는 뜻으로 아주 좀 기분 나쁘게 그렇게 딱 쳐다보더라고요. 자기 자리에서 일어나서 인사도 안 하고. 그래서 그냥 뭐 이래서 왔노라 했더니 자기가 교장인데 뭐 교장이 또 필요하다는 식이에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미국에 가서 이 선교회를 맡으라는 그런 사인이구나. 그리고는 그 다음날 비행기를 끊으려니까 비행기표가 없어요. 한국으로 들어가는 걸 끊고 미국으로 가야 되는데 미국으로 직접 가는 것도 없고 그래서 할 수 없이 그 다음 날 바로 미국행을 탔습니다. 그리고 바로 미국으로 와버렸어요. 그랬더니 그냥 펠스교회 그 최장로도 그렇고 담임 목사도 그렇게 좋아하시면서 이제 맡았으니까 일을 해달라고. 그래서 제가 이제 대수로는 3대 그 훈련 원장이지만도 모든 것을 그때부터 풀타임으로 맡아서 선교회 조직을 하고 그때부터 이사회, 실행위원회, 동력회, 그다음에 우리 신문이 나오고 있어요. 실버 저널이라고. 우리 목사님께는 한부 하나 그냥 옛날에 있던 거 하나 드렸거든요. 그 실버 저널. 네. 그것도 하고 하여튼 조직을 그때부터 제대로 해가지고 한 것이 제가 3대 때 훈련 원장부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시작해서 제가 그때 이제 3대 회장 훈련 원장이 되어서 그때부터 이제 한 것이 2001년 10월 달입니다. 2001년 10월. 그러니까는 내년이면 금년이 20년이고 만으로 말하면 내년이 만 20년이죠. 네. 제가 가서 일하는 게. 그리고 저는 거기 가기 전에 태국에서 학교에서 먼저 조기 은퇴하고 태국 복음신학교에 우리 우 목사님이 잘 아시는 윤수길 선교사가 태국 복음신학교 학장을 했어요. 네. 복음신학교를 만들어 놓고는 학교를 운영하는데 누가 와서 도와줘야 되는데 도와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저를 이제 초청했는데 우리 남서울교회 담임 목사님이셨던 홍정길 목사님의 동기 동창의 친구입니다. 그 윤수길 목사하고 홍정길 목사님은 같이 고아원 출신으로 같이 한평에서 고아원에서 정말 우리 보통 말하는 불알 친구죠. 네. 그런 사이예요. 그런데 이제 홍정일 목사님은 고아원에 갈 사람이 아니에요. 왜냐면 그분은 고아원 원장의 아들이고 그 홍순호 장로라고 원장님이신데 이분이 자기 아들을 고아원에 집어넣고는
친구들하고 같이 거기서 생활하면서 학교를 다니게 했어요. 그러니까 한평군에 있는 똑똑한 아이들인데 돈이 없어 공부 못하는 애들을 이 홍순호 장로님이, 원장님이 전부 데려다가 전쟁 고아들이 그 당시 한 4,500명 정도 됐는데 걔들하고 같이 기르는 거예요. 그래서 윤수길 선교사는 돈이 없어서 고아원에 들어갔고, 홍정일 목사님은 원장 아들로 가서 공부했고, 그 안에서 같이 생활한 거예요. 그러니까 홍 목사가 언제든지 태국 복음신학교를 우리 남서교에서 80%를 대가지고 그걸 지었습니다. 네. 얼마나 들었느냐? 12억이 들었어요. 와. 12억. 그런데 그 중에서 남서교에서 8억을 대줬습니다. 와, 대단히. 그래서 학교는 세워놓고 윤석열 선교사가 학장으로 있는데 누가 와서 같이 손발을 맞춰서 해줄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없는데, 제가 이제 남서울교회에서 홍정일 목사님 그 설교를 듣고는 제가 설교지 나가겠습니다 하고 홍 목사한테 했더니 저보고 그래요. 이거 참 굉장한 인연이죠. 담임 목사님이 장로가 선교 가겠다고 학교를 그만두겠다고 그러고 하니까 담임 목사님도 감동받으신 거야. 그래가지고는 너무 좋으시니까 이 목사님께서 저보고 앉으래요. 당회실에서 앉았더니 서랍을 딱 열더니 두툼한 봉투를 하나 주세요. 그러면서 선교 근황 가는 게 아닙니다. 준비하고 가야 롱런 할 수 있습니다. 이거 가지고 미국 가서 공부하고 준비하고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 뻔하잖아요. 이것 가지고 가라니까 돈인 건 뻔하죠. 그렇지만 뭐 얼마입니까 물어볼 수도 없고, 그냥 두툼한 걸 주시길래 그냥 얼결에 받았죠. 받았는데 굉장히 두꺼워요. 봉투니까. 근데 저보고 미국 가서 준비하고 가래요. 그 신학 공부하고 가라는 뜻이죠. 그래서 뭐 네 알겠습니다. 아직 준비는 아무것도 안 됐지만 네 알겠습니다. 목사님이 말씀하니까 그대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토플 가서 토플 시험 보고, 토플 시험 그냥 보면 안 됩니다. 그것도 제가 영어 선생을 했지만도 그 경향이라든가 그 내용 같은 거 어떻게 된다는 걸 모르면 안 돼요. 그래서 토플을 가르치는 학원에 시사영어사라고 거기 가가지고 그 3개월 동안, 참 이게 하나님의 은혜죠. 3개월 동안 가서 그 토플 시험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때 그 강사가 누구냐면 윤창호 교수라고, 지금 벌써 은퇴했죠. 옛날에 은퇴했겠죠. 중앙대학교 시사영어 담당 교수예요, 그분이. 그분이 강의를 하시는데 제가 앞에서 하도 잘 듣고 있으니까 하루는 저보고 자기 사무실 오래 끝나 다음에 갔더니 저보고 왜 이 공부하네요. 제가 그래서 제가 이래서 미국 가서 지금 신학 공부하려고 그래서 토플 준비합니다 했더니 저보고 어디 학교 나왔느냐요. 그래서 제가 여기 나왔습니다 하니까 고등학교 어디 나왔네요. 그래서 제가 춘천 삼범학교 나왔는데 했더니 손을 딱 내면서 이 친구 이거 내 후배구만. 그러더니 그날부터 이제 그때부터 이분이 그래요. 내 강의는 항상 어느 때나 그 티켓 끊지 않고 수강증 끊지 않고 그냥 와서 들으래요. 그렇게 열심히 저를 보면서 강의를 해주시는 거예요. 정말 명강이죠. 그 양반만큼 강의 잘하는 분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3개월 공부하고 그러고 가서 토플 봤더니 뭐 미국 가서 공부할 점수가 나오대요. 그래가지고 미국 가서 여러분들이 잘 아셔요. 달라스 신학교라고, 그저 유명한 신학교입니다. 우리 목사들은 알아요. 그리고 교수들은 알아요. 달라스 신학교는 미국의 신학교 중에 1, 2, 3위 안에 드는데 달라스 신학교 교수들은 자기들이 1등이랍니다. 그 학교 가서 이제 신학 공부하는데 제가 여러 해 할 수 없으니까 빨리 해달라고 그래가지고 CGS 프로그램을 했어요. 이게 Certificate Graduate Studies라고 해서 졸업장 받는 겁니다. 학위 받는 게 아니고. 그래서 졸업장 받는 CGS 프로그램을 공부하고 졸업장을 받고는 바로 이제 태국으로 갔죠. 태국 가서
학감이라는 학장 밑에 교감이 학감이에요. 학감이라는 지책을 저한테 줘가지고 이제 신학교에서 신학을 가르치면서 그런데 저보고 그래요. 저 이북일 학장이 뭘 가르치면 좋겠느냐. 그런데 제가 뭐 태국말을 할 수 있어야죠. 그래서 저는 영어밖에 못하니까 저는 영어로 제가 신학교에서 배운 그 His words and works 그분의 말씀과 사역 이 과목을 그게 사복음서예요. 쉽게 말하면 그분의 말씀과 사역이니까 그분은 예수님이죠. 예수님의 말씀과 사역이니까 사복음서 이 사복음서를 영어로 가르치겠다. 그랬더니 하시는 말씀이 우리 애들이 그거 못 들을 텐데요. 전혀 못할 텐데요. 그래요. 그래서 그러면 할 수 없이 영어부터 가르치겠다. 애들한테 영어 기초부터 그 중에서는요 신학생이라도 영어 ABCD도 모르는 애들이 있어요. 그 시골에서 그냥 공부도 제대로 중학교도 못하는 애들 다 불러다가 신학교 시키니까 원래는 고등학교 나온 애들만 시켜야 되는데 그런 애들은 그 우리가 제가 가르칠 때 한 30명 됐는데 서너 명밖에 안 돼요. 그리고 대개 다 중졸이에요. 중졸. 근데 이 녀석들이 태국은 아시다시피 우리 우목 센터리 더 잘하시지. 걔들이 영어를 참 못해요. 영어를 못해. 중학교 나온 애들, 고등학교 나온 애들 영어하면 도망가요. 못하고. 그러니까 우리 우인근 목사님은 거기서 태국말로 그 사업을 잘 하셨을 거고 또 한국 사람을 대상으로 하니까 우리 목사님은 그렇게 태국말 열심히 안 하셔서 됐을 거예요. 그래서 하여튼 저는 가자마자 우리 GP 선교회라고 글로벌 파트너스 그 당시에는 지구촌 선교회입니다. 지구촌 선교회가 가면 2년 동안 일하지 말고 언어 배우는 게 저 정책이에요. 그리고 2년 동안 그 나라에서 하는 국민학교를 졸업한 국가시험이 있어요. 그 시험에 합격을 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 지구촌 선교사로서 선교 사역을 할 수 있어요. 그것을 합격을 못하면 사역을 하면 안 돼요. 그 받을 때까지 3년이고 4년이고. 그래서 또 열심히 우리 우 목사님 너무 잘하시죠. 거기서부터 공부한 거예요. 그냥 그 학원에 나가가지고 공부해가지고 시험 보고 해가지고 나중에 이제 그것까지 패스하고 그러고 사역을 했는데 하여튼 제가 그 태국 복음신학교 가서 애들한테 거의 1년 동안은 영어 가르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조금 알아듣는 애들 나오고 어쩌고 할 때 제가 이제 태국말을 좀 하니까 태국말도 섞어가지고 이제 그때부터는 교수 사역을 하는데 참 재밌어요. 보람 있어요. 너무 신나죠. 그래서 이제 그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는데 이 양반이 뭘 그 당시에 하고 있었냐면 방콕에 그 태국이죠. 태국 전체에 국제학교 한국 사람이 운영하는 국제학교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거기에 국제학교 설립 추진위원장이 된 거예요. 설립 추진위원장. 그런데 제가 가기 전에 3년 동안 국제학교 세우려고 뭐 설립 추진위원회를 만들고 뭐 7차례, 8차례 모여서 회의는 해도 이게 전부 탁상공론이에요. 고양이 방울에 저 목에 누가 방울을 달아주느냐에 방울 달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분이 저를 잘 알잖아요. 윤석열 선교사는 제가 CCC 훈련 받을 때 LTC라는 훈련을 받아요. 기초. 그거 받을 때 강사를 맡은 분이에요. 그리고 아주 그렇게 잘 가르치고 정말 훌륭해요. 그분이 서울대학 종교철학과를 나온 분이에요. 엘리트죠. 좋은 분이고 그런데 이분이 나보고 이거 아무리 3년 동안 해도 안 되니 저보고 학교에 있었으니까 그 학교를 설립해 달라는 거예요. 자기가 아무리 해도 안 되니까 교육을 못. 그래서 할 수 없이 그러면 전 그랬어요. 저는 일을 하려면 똑바로 해야 되니까 저를 이 신학교에 내보내십시오. 저를 방출시키십시오. 그래야 그거를 맞지 양쪽에 다리를 걸고 어정쩡하게 해가지고는 둘 다 안 됩니다.
신학교 사역도 제대로 안 되죠. 또 학교 설립하는 것 태국에서 우리 정 장로님이 잘 들으시면 금방 들어올 거예요. 태국이라는 불교 나라에서 그것도 기독교 교육을 하는 영어로 하는 국제학교를 세우겠다? 이게 불가능이죠. 이건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아무리 생각해도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시간이 벌써 많이 아, 갔는데. 괜찮습니다. 우리 예, 1시간까지 괜찮습니다. 부목사님 네. 죄송하지만 네. 오늘은 그냥 제가 실버 선교를 시작한 동기까지만 하고 네. 다음에 한 번 더 연락 주시면 네. 제가 실버 선교의 연역에 대해서 네. 쭉 이렇게 우리가 실버 선교 해왔습니다를 말씀드릴게요. 아, 계속 하세요. 1시간까지 괜찮아요. 네. 30분 아이고, 그래요? 괜찮아요? 괜찮으세요. 예. 지금 보니까 뭐 벌써 30분 다 아, 돼가는데. 30분 됐는데 계속 하세요. 그래요, 예. 네. 그래가지고 제가 그걸 못 막겠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모든 것은 집중 안 하면 되질 않습니다. 우리 장로님들도 잘 아시지만 사업도 거기에 올인하지 않으면 안 돼요. 우리 신앙도 하나님 제대로 믿어야지 신앙생활 되는 거지. 그냥 어정쩡하게 그냥 예스 하고 그냥 알았다고 그냥 고개 끄덕끄덕하고 신앙 그야말로 교회 문턱만 다녀가지고는 이거 신앙이 아니에요. 우리 우 목사님이 그걸 아마 철저히 잘 말씀하실 거예요. 하여튼 하나님께 올인해야 됩니다. 모든 일을 해도 거기에 올인해야 돼요. 그래서 저를 신학교에서 내보내십시오. 저 나가서 그 일만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펄쩍 뛰어요. 안 됩니다. 선교사님 나가면 신학교 안 됩니다. 가르칠 사람 없습니다. 그리고 선교사님이 이렇게 와서 도와주니까 이렇게 잘 되고 있는데 떠나면 안 됩니다. 그러면서 끝에 가서 얘기는 그거예요. 기도해 봅시다. 기도해 봅시다. 저도 기도해야죠. 기도하고 이제 기도해 보는데 저는 항상 기도가 그래요. 하나님, 여기를 나가지 않으면 저 국제학교 못 만듭니다. 저거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저를 내보내게 해주세요. 이러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 윤선 교사는 이 사람 나가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3개월 뒤에 또 불러요. 또 얘기 좀 하자고. 같은 학교에 있으니까 뭐 얘기를 할 수 있는 기회는 많지만 집중적으로 얘기하려니까. 그래서 자기 방에 들어가서 학장실이죠. 학장실에 가서 그러면 타협점을 하는 거예요. 저보고 여기에서 반, 나가서 반. 반반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선교사님도 아시지만 뭐든지 반반하면 반반밖에 못합니다. 제대로 하려면 나가야 됩니다. 안 되겠습니다. 반반하는 것 제가 일을 제대로 하려면 그것이 할 수 없다고 해서 못 받아들입니다. 했더니 그럼 또 기도해 보자고. 이게 하나님이 하시죠. 하나님이 하셔. 그래서 또 기도하는 거죠. 저 반도 못 맞습니다. 하나님 저를 내보내주게 해주세요. 그 기도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당시에 이제 더 중요한 일이 또 하나 있었던 게 뭐냐면요. 제가 가자마자 그 신학교 저 책에서 보면 그 그림이 사진 나오지만 3층 건물에 그 기둥만 26개입니다. 앞에 쭉 백악관처럼 그 기둥한 것만 26개예요. 엄청 잘 지었죠. 네. 그 당시에 땅값 빼고 12억 들었으니까 엄청 잘 진 겁니다. 교실이 한 30개 이상 되고 뭐 잘 지었죠. 그런데 그 신학교 꼭대기 3층에 올라가서 이렇게 보면 논 가운데 저 끝에 게 무슨 건물 하나 큰 게 멋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제가 윤석열 교사한테 저 건물 뭡니까 했더니 저 건물이 왕비 재단에서 세운 중고등학교 건물입니다. 이거예요. 저기 지금 애들 뭐 공부합니까? 꽉 찼대요. 그 시골에 그 좋은 학교를 세웠으니까 그 민부리라는 곳은요. 방콕에서 거기가 거리수로는 20리 정도 8km 정도인데 거의 한 10km 정도 될 것 같아요. 20리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그런데 방콕은 그야말로 방에 콕 박혀 있는 도시가 방콕이에요.
자동차, 이거 롯띠시라고 그러는데 자동차가 하도 많아가지고 이거 빠지질 않아가지고 이게 서 있는 게 방콕이에요. 그게 자동차가 움직이질 않아요. 그러면 시내 들어왔다가 교육부에서 거긴 교육부가 거기서 또 한 4km 또 떨어지는데 그러면 12km를 방콕에서 어떻게 다녀요? 이건 안 되죠. 그래서 그런데 그 학교가 있어서 저는 가자마자 무슨 생각이냐면 선교 열정이 있잖아요. 저 학교 가서 내가 영어를 가르치면 좋겠다. 왜 그러냐? 제가 고등학교 영어를 30년 가르쳤으니까 한국에서. 그러니까 윤석 인사가 좋다고 그거 좋죠. 전 태국말 하나도 못할 때니까 가자마자니까 영어는 가르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 양반이 또 굉장히 활동이 있어요. 그래서 자기 차를 타자고 그래서 그 차 타고 내려가서 갔어요. 거기가 직선 거리로 2km입니다. 그 학교 거리가. 그래도 그냥 이렇게 다녀보면 한 3km는 되는 것 같아요. 왜냐면 길이 똑바로 안 나고 사방 이렇게 돌아서 다녀야 되니까. 한 3km 되는 거리를 갔어요. 가가지고 그 윤석열 선교사가 그 학장을 잘 알아요. 그 교장을 잘 알아요. 어떻게 잘 아느냐. 그 지역에 유지들이 모이고 뭐 이런 모임들이 있을 때 민부리 지역에서 여러 번 그 교장을 만났대요. 그리고 윤석열 선교사는 또 태국말을 잘하니까 그래서 가자마자 어떻게 왔느냐 아주 인사하면서 교장실에서 그 태국은 이게 아시다시피 완전히 여기는 그 제도가 상하가 분명한 나라예요. 예를 들어서 왕 앞에 국무총리라는 사람이 들어갈 때는 걸어가서 못 들어갑니다. 어떻게 들어가냐? 무릎을 꿇고 무릎으로 왕 앞에 가서 하명 받고는 나올 때는 뒤를 못 보입니다. 그냥 뒤로 이렇게 해가지고 나와서 그러고 나오는 거죠. 국왕 앞에서 총리가. 여기는 선생 앞에, 교장 앞에서 선생이 무릎 꿇고 얘기를 듣습니다. 그런데 교장실이 의리의리해요. 굉장히 그 관료주의가 대단해가지고 교장실은 잘 돼 있습니다. 교장실에 딱 들어갔더니 어떻게 왔냐 반갑다고 인사를 하는데 나를 소개시켜요. 그래서 나는 뭐 영어밖에 못하니까 그래가지고 영어로 인사하는데 이 양반이 영어를 잘 못하세요. 교장이. 그렇죠. 뭐 대학 나왔어도 영어 제대로 못해요. 그러니까 이제 윤석열 선교사가 태국말만 계속 저하고 그 사람을 중계를 하는 거죠. 그런데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내가 이 학교 와서 영어를 좀 가르치고 싶다. 내가 한국에서 30년 영어 선생했다. 그랬더니 그 얘기를 해주니까 교장이 너무 좋아한 거예요. 어서 와서 가르치라고. 어서 가르치라고. 그래서 그러면 가르치는데 다 못 가르치고 여기 와서 일주일에 이틀만 오전에 2시간 이틀 오전에만 2시간 그렇게만 가르치겠다. 그랬더니 그런 부자를 딱 눌러요 이분이.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니까 여자인데 나이가 좀 많이 들었는데 여자 선생이 하나 딱 들어와요. 그런데 그 사람이 영어과 과주임이랍니다. 그래서 영어가 되니까 제가 이제 영어로 쭉 얘기하는 거죠. 내가 한국에서 30년 고등학교에서 영어 가르쳤는데 여기서 고등학교에서 영어 가르치고 싶다. 그랬더니 자기도 환영한다. 좋다고. 몇 학년 가르치고 싶은데 1학년은 들어오자마자 그렇고 3학년은 대학 준비해야 되니까 2학년을 가르쳐야 되겠다. 그랬더니 2학년 그럼 몇 학급을 하겠느냐. 2학급만 하겠다. 일주일에 몇 시간? 1시간씩 이틀 하니까 2시간씩 이렇게 가르치겠다. 단 얘들한테 영어 회화를 가르치겠다. 그리고 필요하면 문법도 가르치겠다 했더니 좋다고. 그래가지고 그날 그냥 잡을 얻어가지고 돌아와가지고 이제 우리 신학교도 시간표가 있으니까 시간에 지장 없는 날짜를 해서 아니면 바꿀 수 있는 날은 시간표를 바꿔가지고 화목을 가는 거예요. 사람은 인간관계도 화목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화일 목요일 아침에 2시간을 가서 가르치는 거예요. 한참 가르쳤더니 교장이 저보고 그래요. 저는 가면 교장실 먼저 들려서 차 한 잔 같이 마시고
그리고 교실로 들어가거든요. 교장이 저보고 영어 선생들을 좀 가르치래요. 자기가 들어보니까 너무 잘 가르친다고 그러는데 영어 선생들이 우리 학교 알다시피 영어 선생도 회화 잘 못한다. 그러니까 영어 선생들을 좀 가르쳐달래. 이게 제가 그 학교 가기 전부터 기도했던 내용이거든요. 어느 학교든지 가서 영어 선생들 좀 영어를 가르치게 해달라. 왜? 복음 전하려고. 영어로 하는 거 복음은 전부 영어거든요. 그러니까 대화를 하든 뭐 하든 전부 메시지를 어디서 고르냐, 그저 교재를 어디서 고르냐, 성경, 영어 성경에서 골라서 그걸 사용하는 거죠. 그래서 그분들은요, 우리 吴 목사님 잘 아시지만 이분들은 토요일날 공부 없어요. 금요일날 오전 수업으로 끝납니다. 그럼 금요일날 점심 먹고, 점심 학교에서 주니까 점심 먹고 이 선생들하고 1시간씩 하는 거예요. 영어 회화를. 근데 영어 회화를 해보면 정말 아직 때는 답답할 정도로 영어를 못하세요. 영어 선생님들이. 우리 한국처럼 읽고 해석하고 그 우리 보통 말하는 그 리딩 이거는 잘해요. 그리고 트랜슬레이트 해가지고 자기 나라 해가지고 해석하는 건 잘하는데 회화는 못하고 발음은 엉망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발음서부터 처음부터 이제 영어 선생들한테 해주니까 그러고 신나게 이제 가르치는데 이제 문제가 터진 게 저 한국학교 국제학교 인터내셔널 스쿨을 만들라는 그거 가지고 이제 문제가 터진 거죠. 하여튼 제가 그거는 일은 제대로 해야 되니까 반반 해가지고는 안 됩니다. 저를 내보내십시오. 그랬더니 기도하자고 해가지고 그것도 한 3개월 더 이상 갔어요. 가더니 하시는 말씀이 그럼 나가는 건 좋은데 일주일에 2번만 와서 수업만 2번만 저 벤자마라차의 학교처럼 와서 수업만 하고 가라는 거예요. 수업만 하고 가라고. 일주일에 2번만.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목사님 그것도 안 됩니다. 왜 안 되느냐. 여기 오전에 오면 그날 다 갑니다. 이틀은 결국은 못 쓰는 날인데 태국은 뭐 금요일날 오전 일하고 그다음부터 안 하는 거 뻔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예 그냥 저 없는 거 생각하고 하려면 그냥 완전히 보내고 이틀도 와서 수업하는 것도 안 되니까 그냥 그렇게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저는 여기서 그냥 신학교 있겠습니다. 했어요. 뭐 신학교 떠난다는 얘기는 아니니까. 이 양반이 또 고민하는 거예요. 또 고민. 이거 완전히 내보내면 이거 문제가 있는데 해가지고 했는데 결국은 학교 세우는 문제가 너무 심각하고 크니까 저를 내보내더라고요. 그래서 신학교에서 이퇴해 있다가 3년째 이제 절로 나갔죠. 시내 나가서 교육비에서 그래도 멀지 않고 교통도 괜찮은 지역에다가 아파트에다 방을 얻고 거기서부터 이제 시내도 가깝고 거기도 가깝고 한 대를 얻어가지고 거기서 이제 학교를 만드는 겁니다. 참 제 책을 읽으면 그 내용이 너무너무 심각하게 나와 있죠. 아마 우리 吴 목사님 거기까지 못 읽으셨을 거예요. 읽었습니다. 너무 재밌게 읽었습니다. 아, 그 학교 인가받는 내용. 네. 이건 정말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이. 오늘 거기까지 얘기하면 아마 다 시간 끝날 것 같은데 예. 다른 분들도 거기는 재밌으니까 정말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니까 이거는 제 그 신앙 고백이 되면서 하나의 하나님 역사하신 간증이 되니까 들으십시오. 그래서 이제 나가서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뭐냐 하면 일을 하려면 인가받는 일이니까 교육부에 국제학교 인가 내주는 부서가 있어요. 그 부서를 내가 자주 다니면서 그 부서장을 내가 내 편에 내 사람 만들어야 되겠다. 내가 말한 뭐든지 다 들어줄 만큼 내가 그 사람과의 인간관계를 우선 잘 가져야 되겠다. 이게 제일 먼저 인 거죠. 왜 그러냐면 우리 저기 장로님들도 저기 꼭 이건 기억하십시오. 모든 일을 하려면 관계가 좋아야 됩니다. 관계. 인간관계가 잘 이루어져야 돼요. 일과의 관계, 현지의 사람들과의 관계 또는 그 저기 사람과의 관계. 이걸 잘 이루어야 되는데 제가 거기다 제일 먼저 주안점을 둔 거예요. 거기 있는 과장을
내가 내 사람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한 것이 이제 돈은 투자할 때 투자해야 돼요. 그 사람을 내 사람으로 만들려면 내가 무슨 수를 쓰더라도 선교비 다 쓰는 일이 있더라도 그 사람을 내 사람 만들겠다. 그래가지고 매일 점심을 그 안에서 구내식당이 있는데 구내식당에서 안 먹고 교육부 구내식당에서 안 먹고 그 교육부 뒤편 뒷문으로 나가면 그쪽에 식당들이 쫙 있어요. 거기는 전부 교육부 대상으로 한 식당들이에요. 점심시간에는 교육부 사람들이 뭐 때를 져서 나가죠. 근데 그 안에서도 제일 잘하는데 그 양반한테 제가 물었어요. 그 과장한테 어느 식당이 제일 잘하냐 했더니 한 번은 자기하고 같이 가재요. 그래요. 이분이 과장이니까 자기 지위가 있으니까 그냥 아무 데서는 안 먹고 안에 들어가서 밀실 같은 데서 독박이죠. 독박 같은 데로 절 데려갔어요. 그러면 앞으로 과장님은 이곳에서 나하고 같이 그건 아짠이라는 말을 씁니다. 아짠 뿌라윤 뿌라스 이런데 그 뿌라윤 장학금인데 뿌라윤 아짠은 여기서 나하고 점심을 같이 먹자. 그랬어요. 매일 점심은 여기서 나하고 같이 먹자. 이 양반이야 뭐 이거는 들어온 행동이고 뭐. 매일 점심을 내가 거기서 자기 원하는 거 사주니까. 그래가지고 거의 한 달 동안을 거기서 같이 밥 먹는 겁니다. 밥 먹으면서 뭘 얘기하느냐. 국제학교 인가 내는데 필요한 것들이 무엇이냐. 이건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건 어떻게 해야 되냐. 계속 그런 걸 하는 거예요. 한 달쯤 했는데 이제 책을 주셨으니까 우리 목사님이 잘하시지. 한 번은 교육부에 갔는데 가기 전에 전화를 하죠. 전화를 했는데 전화를 안 받아요. 그래서 할 수 없이 교육부에 쪼르르 갔어요. 점심시간쯤 돼가지고 갔는데 그 자리가 비었어요. 그래서 아참 프라이는 어디 갔냐고 했더니 고향에 아버지가 돌아가셔가지고 그건 국제학교 인간 내주는 데라서 웬만한 사람이 영어를 다 해요. 그 아버지가 돌아가셔가지고 고향으로 내려갔대요. 언제 갔냐 했더니 어제 갔대요. 어제. 그래서 그러냐. 이때 찬스가 온 거예요. 하여튼 그 사람은 어려울 때 찾아가고 그럴 때 간 건 절대 못 있거든요. 그러면 그 고향이 어딘지 여기다 좀 써달라 했더니 태국말로 쫙 써줘요. 거기가 춘폰이라는 곳이에요. 춘폰. 방콕에서 춘폰까지 꼭 고속도로로 10시간 갑니다. 10시간. 정확하게 10시간.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여기까지 가려면 얼마나 걸리느냐 했더니 한 10시간 걸릴 거래요. 그러냐고. 하여튼 알았다고 그래서 거기서 인사하고 나와야죠. 난 하겠다는 얘기는 아니지. 알았다고 그래서 인사하고는 집사람한테 얘기했어요. 내일 새벽에 거기 점심때쯤 들어가려면 10시간 전에가 12시니까 그러면 최소한 이곳에서 4시에 새벽 4시에 떠나야 돼요. 그래 그 12시에 도착해요. 그래서 집사람한테 내일 아침에 거기 내려가니까 준비하고 거기 장례 준비하고 장례복 준비하고 해달라고 그래서 이제 새벽 4시에 거기 춘폰을 가는 겁니다. 갔더니 워낙 빨리 달려서 그런지 몰라도 한 30분 전 11시 반쯤 도착했어요. 거기 그분이 그 아버지가 춘폰 상업전문대학 학장을 하셨어요. 저 학자의 집안이죠. 학장을 했어요. 근데 그 장례가 학교장으로 지내는 거예요. 학교 안에다가 완전히 그 장례 지낼 그 준비를 다 했는데 물론 이쪽에 텐트 친 건 물론이지만 그 시체를 올려놓고 화장할 것까지 다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게 지금 태국 장례는요 전부 절에서 합니다. 절에 가면 어디나 예 없이 뚝 있어요. 그게 장례 지내는 데예요. 태국은 그렇습니다. 전부 화장해요. 그리고 화장해서 돈 많은 사람들은 그 좋은 절간에도 좋은 지역에다가 갖다가 모시고는 절에다가
뭐 우리로 말하면 몇만 불씩 그렇게 저기 헌금하는 거죠. 복납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데 하여튼 여기 학교장이라서 학교 안에다 그걸 만들었더라고요. 내가 갔더니 이분이 반가워가지고 어떻게 여기까지 왔냐고 뭐 그냥 손을 잡고 막 그래요. 그래서 잠깐 있으라고. 그러고선 내가 아버지한테 올라가가지고 거기 가서 아버지 그 명목을 빌고 그러고 오겠다고. 그러고 얘기하고서는 이제 집사람하고 둘이 올라가서 그 시체 관이죠. 관 그 밑에는 장작불이 다 장작이 다 놓여 있고 그 앞에 가서 간절히 기도한 거예요. 기도는 무슨 기도냐? 하나님, 저 브라이언 저 장학관이 이번 아버지 이 저기 장례를 기점으로 해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 바꿔달라고. 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한 거예요. 그래서 간절히 했죠. 제가 올라갈 때 집사람 보고 그랬어요. 죽은 사람한테 기도하는 거 아니니까 저기 저 브라이언 저 장학관이 예수 믿게 해달라고 당신 간절히 기도하라고. 올라가서 한참 기도했어요. 그러고 내려왔더니요. 자기 아버지를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기도해 줬으니까 너무 반가워 그죠. 더 좋은 거죠. 제가 내려오자마자 그 밑에서 딱 손을 잡더니 가재요. 어딜 가냐 했더니 밥 먹으러 가재요. 아니 당신 저기 상주인데 그것도 장남인데 감 되느냐 했더니 자기 동생들이 많아서 괜찮대. 동생들 쭉 있어요. 괜찮대. 그런데 자기 차 있는 대로 가요. 그래서 우리가 차 따라가서 차를 탔어요. 그때는 바닷가 춘포리 바다입니다. 항구에 바닷가 좋은 횟집으로 들어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점심을 진짜 잘 대접받았어요. 그리고는 가져갔던 그 부조금, 부의금을 보통 말하면 여기서 부의금 뭐 100불, 50불 하잖아요. 저는 한 500불을 넣습니다. 거기 돈으로 예를 들면 완전히 잡을 때는 확실하게 하자. 쏠 때는 확실히 쏘자. 그래가지고 500불을 조의금을 해가지고 거기서 밥 먹고 나올 때 이제 떠나는 거니까 이거 아버지 이 상 장례 지낼 때 그 경비를 쓰라고 아예 거절하더니 나중에 할 수 없이 받았어요. 그리고 이제 돌아왔죠. 언제 돌아가냐 했더니 그 사람이 내일 모레 거기도 5일장이 있어요. 이상해요 불교가. 5일장 지나고 올라간다고. 그래요. 그래서 알았다 그러고 그 다음 주 이제 월요일 날 그러면 그 식당에서 만나자 했더니 그러지. 그래가지고 식당에서 만났어요. 그랬더니 이제 내일 다시 오래요 저보고. 그런데 내일은 이 식당으로 오지 말고 자기 사무실로 오래. 그래서 알았다고. 사무실 가려고 저 거의 들어갔는데 이 사람이 문턱에서 기다리더라고요. 이게 인간관계예요. 저는 완전히 이제 그 사람이 된 거죠. 딱 인간관계가 되니까 문턱에서 기다려요. 어서 오라 그러더니 차석을 부르는데 그 차석이 이게 무슬림이에요. 이게 문제죠. 야, 여잔데 거기는 사무실이 있으면 한 30명씩 사무실 그 과도 한 30명 되는데 전부 여자고 남자는 딱 두 사람이야. 태국이 그렇습니다. 태국 공무원들은 90% 이상이 여자입니다. 그런데 이 친구한테 딱 부르더니 뭐라고 태국말로 하고 그래서 저는 이제 영어로 하는 거죠. 영어로 했는데 뭐 이 여자가 이거 어렵다 어쩌고 자기 과장한테 어쩌고 그래요. 이게 어렵다는 거예요. 어렵다는 거. 그날 얘기 듣고 있는 건 이 기독교 커리큘럼을 해가지고 이거 내는 거 이거는 어렵다는 거예요. 하여튼 그래서 그 얘기 어렵다는 얘기만 듣고 왔어요. 왔는데 윤석열 선교사가 전화한 거예요. 저한테. 선교사에는 기회가 왔습니다. 기회가 왔습니다. 너무 좋아한 거예요. 흥분해가지고. 아니 무슨 기회예요? 그랬더니 국제학교 인가를 받을 기회라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금방 인가를 받습니까? 했더니 그 나와 민트라 치누티 벤자마 라차라이 그 학교 이름이 그렇게 깁니다. 나와 민트라 치누티 벤자마 라차라이 15글자입니다. 거기는 사람 이름이고
직장 이름이고 이름이 길면 좋은 겁니다. 하여튼 그 학교 교장이 지금 문교부 장관이 바뀌었는데 비서실장으로 들어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인가받을 기회가 온 거예요. 그래서 너무 기쁜 거죠. 그러면 우리 얘기 좀 합시다. 해가지고 윤석열 선교사를 내가 학교 가서 만났어요. 뵈면 그냥 가면 안 됩니다. 영전했기 때문에 영전 축하 선물을 가져가야 됩니다. 제가 그랬어요. 그러자고. 그런데 그냥 가면 안 되니까 선물을 사가야 되는데 그것도 선물을 그냥 사면 이거 정말 쓸데없는 거 사갈 수 있으니까 그 학교 가장 친한 그 여선생이 있어요. 그 교육부 장학관의 마누라인데 이름이 하여튼 제가 이름이 그런데 좀 있으면 알 수 있어요. 그 여자 이름을 대면서 그분한테 물어보면 이분이 뭐를 좋아하는지를 알 수 있다. 그랬더니 그거 좋은 생각이래. 근데 전화를 하더라고요. 전화하더니 이분이 생각 외로 칼 수집광이래. 칼, 나이프. 칼 수집광이래. 좋습니다. 그러면 칼을 사가지고 갑시다. 칼을 선물로 사가지고 갑시다. 그러고 이제 왔어요. 와가지고 그 다음날 이제 제가 이제 서로 짰죠. 그 선생하고 영어 과장하고 그 두 여선생하고 윤선교사하고 나하고 넷이서 갑시다 했더니 좋다고. 그래서 이제 우리 집으로 왔어요. 저를 데리러. 그 여선생은 거기서 가까우니까 태워가지고 왔어요. 왔길래 목사님 바로 가면 안 됩니다. 저 백화점으로 갑시다. 거기서 백화점도 좀 좋은 데로 우리 바라만 미더파 같은 데로 갔어요. 가가지고 여선생한테 얘기했죠. 그분이 좋아하는 칼이 뭔지를 칼 사는 데 가지고 하나씩 골라라. 2개를 사는 거예요. 쏠 때는 확실히 쏴야죠. 그랬더니 여선생이 자기들이 이렇게 보고 좋은 거, 비싼 거, 좋은 거로 하나씩 골랐어요. 비싼데 얼마 정도 드냐면 150불에서 200불이에요. 칼이. 뭐 사야죠. 비서실장 축하 선물이니까 이건 선물이다. 분명히 선물이다. 뇌물 아니다. 선물이다라는 개념으로 딱 세워지고 선물이니까 선생님들이 하나씩 가지고 있다가 그 비서실장이 나오면 드리라고 그랬어요. 딱 2 사람 잘 데려갔지 그래. 간다고 연락하니까 비서실장이 너무 좋아가지고 이분도 문턱까지 나와 있더라고요. 우리가 가니까 그냥 반갑다고 여선생 2 사람 만나니까 너무 좋다고 그냥 그러고는 데리고 들어가는데 그 비서실이 엄청 큽니다. 직원들이 한 20명 이상 돼요. 비서실도 대단해요. 비서실장실로 이제 우리를 데리고 들어가는데 윤석열 선교사 손을 딱 잡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 직원들이 다 보는 거예요. 저 사람들이 누군데 외국 사람인데 저 오자마자 한 저 비서실장이 저렇게 반가워하느냐. 그리고 여선생들은 예복을 갖춰 입고 왔죠. 하얀 복으로. 그리고 이제 들어갔는데 비서실장실이 으리으리해. 진짜 그야말로 으리으리해. 가자마자 이제 얘기하는 거죠. 잠깐만요. 김무성 교사님, 우리 5분 있으면 끝나야 되니까 일단 1부, 다음에 2부 해석하고 마무리 좀 해주시고 다음에 기회에 2부를 듣기로 해요. 그러죠. 예. 하여튼 그래도 그 안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부터 내일 얘기할게요. 예,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간을 많이 뺏어서 정말 죄송합니다. 무슨 말씀이 너무 좋고. 네, 감사합니다. 오늘 감사하고요. 네, 고맙습니다, 목사님. 예.